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일 주앙 네베스의 PSG행 발표가 임박했다. SL 벤피카는 이미 서명을 마쳤고 네베스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라며 이적료는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SG는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에 진심이었습니다. 로마노는 PSG는 몇 주간 협상 끝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벤피카와 협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 시즌을 앞두고 PSG는 네베스와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2029년 6월까지 PSG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PSG는 네베스 영입을 위해 선수 한 명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헤나투 산체스는 벤피카로 임대되는데요. PSG는 미드필더 한 명에 거금을 벤피카에 내주고 네베스를 품는 셈입니다. 네베스는 포르투갈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으로 통합니다. 어린 나이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승선했으며 유로 2024 최종 명단에도 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조지아와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 75분을 뛰기도 했습니다. 유럽 명문들이 네베스를 노렸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네베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도 휩싸였습니다. 네베스는 맨유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로마노는 지난해 네베스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중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이다. 11월부터 스카우터를 보내 직접 확인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네베스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6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 이탈리아 강호 인터밀란, 오스트리아 명문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네베스는 평균 평점 7.51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베스가 파리로 오면 이강인 선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이강인이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가르테가 만족감을 주지 못해 비티냐 등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애매했는데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네베스가 버티고 있으면 공격적 재능이 높은 이강인 선수가 더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평가입니다. 네베스는 어린 나이에 노련한 경기 운영과 왕성한 활동량이 돋보이는 미드필더인데요. 이강인 선수와의 중원에서의 케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여기에 패스마스터 윤정환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부족한 플레이메이커들을 대체하며 독특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훌륭한 플레이에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려운 패스를 손쉽게 주어 경기를 컨트롤하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 그의 패스에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생각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축구에서 매우 길어지면 경기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는 빌드업을 중요시하여 매우 안정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플레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패스를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스는 공간에 넣어줄지 발밑에 줄지 계산하여 판단하는데 뛰는 선수에게 발밑에 패스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파악과 계산을 통해 개개인의 선수 특성에 맞게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 훌륭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넣는 선수는 상대 수비 위치 파악과 패스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기술적인 선수라고 봐야 해요. 이러한 패스를 하는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압박이 강력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플레이와 압박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에도 훌륭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의 실력은 노력 덕분에 달성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속도, 수비, 피지컬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며 몸에 힘이 붙어 가속력과 스피드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스피드뿐만 아니라 힘과 게임 감각도 향상되어 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경기 감각과 실전 경험을 통한 기술적, 정신적, 경험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의 독특한 플레이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패스 궤적, 선택 등이 정말 번뜩이고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